저는 배터리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프로맥스로 갈아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제 메인폰이자 진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무려 4개월 동안 저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 롱텀 실사용 후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처럼 쓴다면 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고정 댓글에 갤럭시 S24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이폰 15 프로 장점부터 말해야 되나 단점부터 말해야 되나, 솔직히 너무 뻔한 거 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어쩌고 티타늄이 어쩌고 이런 거 빼고 진짜 실사용 시 와닿는 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단점이라 해야 될까요? 배터리가 좀 빨리 닳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간혹 댓글에 너가 휴대폰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냐, 나는 오래 가는데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저는 참고로 아이폰 플래그십만 1년에 모든 모델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데 체감상 아이폰 14 프로보다 짧게 가는 느낌? 특히 발열이라든지 칩셋을 좀 많이 쓰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진짜 전작보다 짧게 간다는 게 많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리뷰 영상을 찍었을 때는 LTE로 설정해서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5G로 설정해서 쓰고 있는데 확실히 더 빨리 줄어든다는 체감이 많이 드는 게, 여기에 칩셋을 많이 쓰는 작업,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4K 촬영이나 카메라를 많이 써도 더더욱 빨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태국 여행을 15 프로와 함께 갔다 왔는데 와, 진짜 배터리 때문에 고생을 한 게,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막 고사양 작업 같은 걸 전혀 안 했는데도 150% 사용 시에 5시간밖에 안 가는, 제가 뽑기를 실패한 건지 다른 날짜도 보면 150% 사용에 5시간 반 정도밖에 안 가는 극악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야외에서 썼기 때문에 상시 100% 화면 밝기의 5G 사용이라 좀 극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건 너무 빨리 줄어들지 않나 싶을 정도로 배터리 때문에서라도 저는 15 프로 맥스나 플러스로 갈아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저전력 모드도 상시 켜놨던 것 같은데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주 간다 혹은 야외에서 많이 쓴다 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배터리가 좀 부족하다, 그냥 맥스라든지 플러스를 쓰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15 프로를 살 때 저는 128기가는 웬만하면 비추천하는 게,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용량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유독 15 프로에서는 128기가 기본 용량이 적다고 느끼는 게, 사진 자주 찍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사진 촬영 옵션이 기본 12메가픽셀에서 24메가픽셀로 이론상 용량이 2배나 커지면서 전작에서는 160장 정도 용량이 15 프로에서 찍으면 한 100장 정도 용량이랑 같아서 사진이 많다면 더더욱 용량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러면 또 클라우드나 나스를 쓰면 되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저는 참고로 클라우드도 100기가짜리 쓰고 있고 나스도 무려 8테라나 되는 초대용량 나스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 프로의 물리적 용량이 애초에 작다 보니 기본 앱이나 채팅 주고받을 때 쓰는 용량만 해도 좀 부족해서 사진 같은 것들이나 앱 정리 등을 전작보다 좀 더 주기적으로 자주 삭제하고 지워야 합니다. 이게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매하라고 하면 좀 더 비싸더라도 최소한 256기가 용량을 구매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자주 찍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웬만하면 256기가부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꼈던 치명적인 단점들은 이 정도인데, 굳이 더 뽑아보자면 제가 테크 유튜버 최초로 아이폰 15, 15 플러스, 15 프로, 15 프로 맥스 모두 다 번갈아 가면서 써서 그런가 이게 큰 폰을 쓰다가 6.1인치를 다시 쓰려니까 화면이 좀 작아서 아쉽다, 6.7인치 대화면을 맛보다가 6.1인치로 다시 돌아가려니 화면이 좀 아쉽다, 물리적 크기가 아쉬운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원래부터 작은 폰을 쓰셨다면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맥스나 플러스를 썼다가 다시 프로로 돌아오면 저처럼 화면 크기에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장점은 뭐냐, 무게 가볍고 티타늄이기고 한데 잘 안 알려진 정보부터 보면, 이제 동영상을 촬영할 때 화각을 매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지 싶은데, 전작 14 프로까지만 해도 영상을 촬영할 때 예를 들어 1배줌에서 촬영을 하다가 초광각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 절대로 사용이 안 되고 오로지 1배줌에서 줌 화각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15 프로는 이제 촬영 중에도 모든 화각을 사용하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3배줌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가 2배줌, 1배줌, 0.5배줌, 초광각, 광각, 망원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 반대로 광각으로 촬영을 하다가 초광각이나 망원으로도 자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진짜 현존 스마트폰 중에서는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만 단독으로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촬영에 진심이라면 좀 더 역동적이게 촬영도 가능하고, 솔직히 프로레스 로그 촬영은 저한테는 막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게, 촬영을 하면 용량만 엄청나게 잡아먹고 일반인 입장에서 막 유용하다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1배 줌에서 터치하면 28mm, 35mm 줌도 빠르게 쓸 수 있어서 스크롤에서 줌은 거의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15 프로에서는 이번에 아이폰 역사상 처음으로 티타늄을 탑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만 티타늄을 사용해서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게, 아무래도 티타늄이 기존의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보다 강도라든지 경도가 높다 보니 생폰으로 써도 스크래치나 찍힘이 눈에 띄게 많이 강하더라고요. 저는 찍힘 같은 건 체감상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티타늄 순으로 진짜 티타늄은 웬만하면 찍힘이 잘 안 생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기스라고 하죠. 스테인리스가 실기스에 좀 약한데 티타늄은 찍힘에도 강하고 실기스에서도 강한 걸 볼 때 진짜 괜히 티타늄이 아니구나, 생폰으로 써도 안심이 되는데 확실히 단단하다는 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게도 한 20g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에 무겁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저는 여러모로 티타늄으로 바뀐 거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화면을 계속 보다 보니 6.1인치 작은 크기긴 하지만 베젤이 아이폰 12 이후로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갤럭시 S23이랑 비슷한 두께거든요. 그리고 아이폰은 여태까지 갤럭시에 비해서 베젤 두께가 여전히 두껍게 고수하고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완전히 비슷하게 줄어들어서 화면 시인성이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검은색 베젤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 영상 같은 거 볼 때도 몰입감이 좋고 해서 15 프로를 쓰다가 14 프로를 다시 쓰면 베젤이 이렇게 두꺼웠나 하는 역체감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폰 15 프로 롱텀 실사용 후기 진짜 솔직하게 말해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플러스라든지 맥스를 쓰다가 15 프로를 쓰면 저처럼 배터리라든지 화면 사이즈 때문에 조금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반대로 원래부터 6.1인치 크기를 쓰다가 이번에도 15 프로로 바꾼다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배터리에 민감하거나 야외에서 쓸 일이 많다 하면 정말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수준이지 않나. 저는 배터리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프로맥스로 갈아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게 와닿은 장점은 소재가 진짜 티타늄이다 보니 내구성이 좋아졌다는 게 체감이 확실히 된다 정도? 그런데 솔직히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프로맥스를 구매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다 보니 참고 용도로만 보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정 댓글에 갤럭시 S24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